입출력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스트림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인풋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아웃풋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그래서 클래스는 크게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인풋 스트림이 있고요. 아웃풋 스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상 보면은 소프트웨어 입장에서의 인풋이니까 외부 입력이겠죠. 외부로부터의 입력.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뭐 한다? 읽어온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이렇게 쭉 선형 구조로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데 뭐 여기가 이제 0번 위치고 여기가 이제 끝인데 여기가 엔드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제 데이터를 뭐 바이트 단위 용량으로 만약에 10바이트를 읽어주세요 라고 했다면은 이 10바이트만큼 읽어서 이 데이터를 어떤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요. 통상의 경우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를 뭐 버퍼라고 이제 부르게 될 텐데 이 버퍼라는 형식이 또 있습니다. 객체가 따로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값을 읽어서 여기 이 객체에다 담은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뭔가 입출력 처리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스트림에서는 이제 바이트 단위의 어레이로 읽어오게 되는데 이게 옵셋의 랭스도 있잖아요. 그냥 읽어와라 그러면은 여기서 항상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이 포지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 시작하면 포지션이 여기에요. 그런데 10바이트를 만약에 읽었다 그러면 포지션이 1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 돼서 여기서 5바이트를 읽어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서 이제 5바이트만큼 읽고 기준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옵셋을 두게 되면은 옵셋이 만약에 0부터 만약에 15만큼 떨어진 데서 2바이트만큼 읽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뭐 아니면 이제 옵셋을 기준이 0이 아니라 뭐 10이라고 두고 여기서 둘만큼 읽어 그럼 요만큼 읽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온다라는 거는 그 연속된 것을 읽고 그 다음 거 넘어가든지 아니면 위치를 꼭 집어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얼마만큼을 읽어와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리드 메서드는 결국 그래서 이제 읽어온 데이터의 수를 반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요 모든 스트림이라는 게 사실은 뭐에 대한 스트림이냐면 파일에 대한 스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합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데이터는 파일 인풋 이제 스트림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가 관련돼서 이제 버퍼링 개념을 허용을 할 건지 말 건지 따지면 이제 그 다른 스트림 개념이 나오는데 요런 거는 이제 보조 스트림을 논하면서 그때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이 이제 리드라고 한다면 아웃풋은 반대겠죠. 라이트에 해당됩니다. 라이트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제 인풋에 대해서는 버퍼링을 통상적으로 잘 하지 않아요. 이런 개념이 잘 없고 그 버퍼링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아웃풋에 대해서 이제 버퍼링을 하는데 실제로 쓰기라는 동작,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메모리인 거고 이 2차 메모리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상대적으로 1차 메모리에 비해서 대단히 느리죠. 대단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굳이 1차 메모리 버퍼를 활용한 이제 입출력을 시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얘가 워낙 느리니까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 늦은 반응성에 대한 웨이트 타임, 그로 인한 이제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버퍼를 쓰게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실제로 파일에다가 대고 디스크, 하드디스크 같은데 라이트가 일어나서 정보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덜 돼서 버퍼링 되는 것을 확실히 플러싱 해가지고 모두가 쓰게 되도록 해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그 스트림 데이터를 논할 때는 클래스가 두 놈입니다. 인풋 스트림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인풋, 파일 인풋 스트림, 그 다음 아웃풋 스트림이 있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 요 두 가지를 다루면서 우리가 예제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예제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재미있는 게 몇 가지 등장하는데, 요런 부분이죠. 예, 이제 시스템 프로퍼티에서 이제 유저 디렉토리 위치 알아둬가지고 요걸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현재 패스가 나옵니다. 이걸 출력해보면 현재 패스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예제 같은 걸 작성을 했을 때 예제 프로젝트 같은 걸 만들고 하면 이 예제가 하드디스크 어디인가에 저장된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장된 위치가 있을 텐데 이 위치를 기준점으로 일단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고 그 현재에다 대고 그 아래에다 템프 디렉토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렇게 뭐 이제 test.dat 요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예제를 보기 전에 여기 저 비주얼 저기 저 뭐냐 인텔리제이를 잠깐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이 템프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코드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이 예제를 작동시켜 보면 시키기 전에 여러분이 직접 타자 치실 거면은 여기 지금 템프 폴더가 있죠. 여기 만들어서 집어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샘플 만들어 놓고 예제 만들고 소스하고 이제 동등한 레벨에서 템프라는 디렉토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없이 이런 파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아웃풋 스트림으로 이제 참조 형식을 삼았고, 그래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을 합니다. 매개 변수로는 이제 스트림을 생성할 파일에 대한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할 파일에 대한 절대 경로를 혹은 상대 경로든 하여튼 뭐 접근 가능한 경로를 기술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스트림이 만들어지는 건데, 요거는 또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류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안 하도록 막아놨을 뿐입니다. 이게 트라이 캐치에서 예외를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원칙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3바이트짜리 배열을 하나 뉴에서 만든 다음에 값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제 16이라고 했는데 요거 16 준수로 보면은 이제 0x10, 32는 20, 64는 뭐 4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 쓰기를 한 다음에 플러싱을 하지 않고 그냥 클로즈를 했어요. 하지만 상관없다. 왜 그러냐면은 클로즈가 호출을 하면은 이런 게 메서드 콜 되면은 얘가 내부적으로 플러싱을 해요. 이걸 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닫으셔도 무방한데 닫기 전에 이제 쓰기를 보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플러시를 콜해 가지고 버퍼링 된 게 혹시 있다면, 그래서 실제 쓰기가 지연된 게 있다면 다 쓰게 해라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몇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를 실행시켜 보면은 저장된 내용을 확인해 보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 바이트라고 하는 형식이 1바이트이잖아요. 물론 이제 바이트의 배열이다 그러면 뭐 1바이트가 있고, 그럼 이런 게 이제 여러 개 이렇게 연속돼서 이제 붙어 있는 형태인데, 요소가 만약에 3개다 그럼 인덱스가 0, 1, 2 이렇게 가는 거겠죠. 뭐 이제 그 안에다가 16, 32, 64라고 넣고 요거를 이제 10진수로 봤을 때는 16진수로 봤을 때는 10, 20, 40이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잘 저장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이제 그 전과 달리 템프 디렉토리를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 쪽에 따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저 위치, 이 예제가 실행되고 있는 위치가 어딘지 알고 싶다면은 그 위치는 이렇게 시스템 get property 메서드를 이용해서 유저 디렉토리 찾아내시면 커런트 패스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된 내용이야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 가지고 일단 데이터 입출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스트림 데이터의 자료형의 가장 그 기본적 형태가 바이트의 어레이입니다. 바이트 어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라이트 할 때도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라이트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3의 2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옵셋을 지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에 대한 옵셋을 지정한 건데 제가 이제 앞서 뭐 파일의 위치 얘기할 때는 그 뭐라 그럴까 좀 약간 다르게 설명드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라이트를 쓰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3이잖아요. 인덱스가 0, 1, 2, 3, 4, 5가 되겠죠? 그럼 3이면은 요 위치겠네요. 요 위치일 거고, 요게 이제 64니까 64하고 80을 이제 저기 16진수로 바꾸면 40, 5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원본 데이터의 3번 인덱스에서 2까지 해서 이제 라이트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제 기존의 데이터가 이제 라이트 되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생각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어올 때 뭐 여기서도 이제 어느 위치에다가 뭐 어떻게 저장해라 이런 개념이 있지만, 이 버퍼라는 개념은 요거는 나중에 요 지금 설명해 드렸던 요 내용은 뭐 이 객체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이런 메서드 쓸 때 이제 저 매개 변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정도만 아시고, 예,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나머지는 뭐 이제 실제 예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nput stream sample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값을 이게 문자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문자의 배열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자 배열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이건 이제 값이 그냥 ASCII 코드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요거는 이제 A, B, C, D, E, F라는 문자열은 정확히는 아니죠. 자바에서는 그런 게 이제 스트링 형식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UTF-8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값만 문자열 내용만 덜렁 들어가진 않아요. 예, 거기에 다른 부가 정보가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사이즈 개념이 포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파일 쓰기를 하는 방법은 읽고 쓰기, 파일 입출력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파일 인풋 혹은 파일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 파일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읽어올 건지 아니면 이 파일에다 대고 라이트를 할 건지 요걸 잘 결정을 하셔야 되고, 뭐 두 개 다 할 수도 있죠. 읽기도 하고 쓸 수도 있고. 근데 둘 중 하나만 한다면 그에 따르는 스트림을 각각 하나씩 만들면 되는 겁니다. 하나만. 필요하다면 이제 두 개 다 만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쓰기만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이런 로우 레벨에서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그 자바에서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값을 이렇게 바이트라는 로우 레벨 단위로 직접 따라가지고 기술한다? 이러고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렇게 입출력이 되고 이게 스트림의 형태라는 것만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이렇게 16진수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HXD 에디터라는 점 한번 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쓰기를 했는데 이걸 읽어가지고 내가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요 파일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 스트림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읽어내면 되는 거죠. 네, 요거만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바꿔가지고 경로 맞춰서 읽는데, 요때 이제 여기 메서드가 지금 재밌죠?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 인풋에서 리드에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읽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파일이 스트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게 이렇게 지금 여기 A, B, C, D, E, F 요렇게 있고 이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리드를 콜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데이터를 읽어오라고 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까지,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EOF입니다. end of file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그 파일의 끝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가져온 값을 캐릭터 형태로 해석해서 보여줘라. 그러면 이제 A를 가져와서 루프 한번 돌 때 A 가져왔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출력. B를 가져왔죠? 출력. C, D, E, F까지 갔다가 나중에 여기 가면은 요게 이제 끝이니까 그때는 이 리드가 마이너스 1을 반환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문자 열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저 A, B, C, D, F를 한 번에 찍은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씩 찍어서 이어 붙여서 결과적으로 저렇게 출력이 된 것 뿐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스만 잘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파일에 대해서 파일 인풋 혹은 아웃풋이 있죠. 네, 스트림이라는 클래스가 있다. 이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이제 파일에 대해서 정보를, 인풋은 리드 하겠다라는 거고요. 아웃풋은 라이트 하겠다라는 거다. 요거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뭐 이제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기서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